자,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제 체크되어 있는 게 82페이지에 외부 효과 있죠?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외부 효과. 자, 전 시간에 또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 80페이지 볼게요. 80페이지. 자, 80페이지에 부동산 시장 개입의 목적이라도 있죠?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거를요, 시장이 실패했다입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때로는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요,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걸요, 시장이 실패했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독점, 과점 시장, 이런 시장이 존재한다면요, 때로는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 같은 경우는요, 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재가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요, 사적 주체한테 맡기면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그 공공재 같은 경우는요, 과소 생산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이라고 해서 이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초과에 넣었죠. 그럼 누가 손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는요,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장기 생산비가 감소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독점자가 됩니다. 자연 독점. 자, 요걸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거, 이런 걸요, 경제적 기능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그 극빈층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정치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이제 시장 실패 중에 가장 대표적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별도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 자, 어쨌거나 외부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외부 효과다. 자, 외부 효과는요, 간단히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과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자, 팔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받아봤는데 5개가 썩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않겠죠. 당장 전화해서 가져가라. 아니면요,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요, 알아서 지들끼리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시장 내부 효과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끼리는요, 누구한테 이익을 주거나 손해 입히죠. 그러면 알아서 지들끼리 해결해야 하네요. 하죠. 이걸 시장 내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제3자입니다. 제3자한테 상당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손실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차 끌고 가다가 그 어떤 사람을 넘어뜨려서 코를 깨뜨렸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의도한 건 아니지만 손해 입혔어, 안 입혔어요? 입혔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죠.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분명히 손해 입혔어, 안 입혔어요? 입혔는데도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되어 한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겠다. 여기서 외부라는 것은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딱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거는요,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뭐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정의 외부 효과는 누구한테 이익을 줬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가만 놔뒀더니 대가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자, 이번에는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가만 놔뒀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똑같은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똑같은 예. 자, 요거는 강해 상류고 강해 하류인데, 강해 상류에서 화학공장 하다 보면은 화학공장 하는 사람들은 오염물질 같은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생각 없이 강에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설거지 하게 되면 통풍으로 설거지한 물 있잖아요. 오염된 물 합니까? 이거를 벌컥벌컥 드시고 오셨나요?
그냥 않겠죠. 그냥 수채금액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요? 하천으로, 또랑으로, 하천으로, 바다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버리라고 지금 어디다 버립니까? 하면서 생각 없이 버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요 밑에서 광어 양식업 하는 사람들이 양식업자가 물고기 다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상당한 손해 입혔네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죠. 의도적으로 막 밤에 가서 농약 뿌려 죽였다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 그 쫓아가서 아니면 경찰 신고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어쩌거나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보상 안 하고 있는 상태이죠.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그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왜 보상 안 하나 볼게요. 자, 양식업자가 이제 올라가서 화학공장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열받아서 올라가서 사장 나와. 너 때문에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순순히 물어내려고 하려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질질 빼려고 하겠죠. 아,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저 위에도 공장 많이 있는데 걔들 때문에 죽었을지 모르는데 그거 가까이 있다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요, 네가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 보랍니다. 뭐 이 사람 화학을 알아 몰래? 아, 회 뜨는 건 잘하지만 화학자 모를 거 아닙니까? 아,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예 소송하려면 하라.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확실히 누가 이제 얘를 죽였는지 잘 모르죠, 물고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상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누구는 가만히 있다 그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 망치고 다 그지 되는 거죠. 얘는 뭐 보상도 안 하니까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나서겠다는 얘기죠. 정부가 나서서 이런 데서 이제 어차피 이런 공장 한 사람이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데 공장 한 사람들한테는요,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아니면요,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원천적으로 이걸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공장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논리자체는 매우 간단한 겁니다. 누구한테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니까 보상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오늘만 제가 간단히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따져가면서 문제 풀면요, 문제 답을 더 못합니다. 그럼 내년에 또 따져야 돼요. 내년에 또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오늘도 안 하려다가 그냥 간단히 할 거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속편해요. 그게 바로 더 정확해요. 더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칸 좀 그려본 다음에, 자, 얘는요, 만약에 이 화학공장 이런 데 공장하는 사람들 원래 보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상을 하고 생산하거나 폐수 방치를 같은 거 했다면 비용이 엉뚱하게 나갔겠죠? 다른 데 비용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돈을 어디다 보상했더라면 생산량이 줄었겠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근데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자, 얘네들은요, 이득 보고 손해 보는 거죠. 그리고 자, 요게 이제 공곡선 자체가 이제 비용곡선입니다. 경제학에서 뭐라고요? 비용곡선이에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은 만약에 보상을 했더라면, 아니면요, 폐수 방출 같은 거 했더라면 비용이 커졌을까 작았을까요? 커졌겠죠? 커졌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커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들은 비용 나간 게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사적 비용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이 차이만큼을요, 이 차이만큼을 자, 이 조세를 부과하나 부담금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써볼게요. 얘는요, 사적 비용보다, 자, 이게 뭐가 크다고요?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보상 같은 거 했더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보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저분한 주택가라는 거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일조, 왜냐면 꼬맨 자국 있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주택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요 동네는요, 이 길도 없습니다. 경운기 정도 덜렁 다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동네고 그런 동네인데 어떤 사람이 멋진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큰 가든을 차려서 산책로도 만들고 아니면요 여러 가지 연못도 만들고 해서 크게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오려면 자가용 끌고 와야 하나요? 올 거 아닙니까? 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돈대로 도로도 딱 까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교통이 아주 편리해서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리고 지저분해서 나무 같은 거 잔뜩 심으니까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이 동네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니까 서로 아파트 살려고 하니까 이 건물 살려고 하니까 집값 올라 안 올라요? 오를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익을 줬네요. 근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익을 준 거예요? 아이 그냥 뭐 자기 장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을 준 거죠. 어쨌거나 이익을 줬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왜 못 받나 볼게요. 가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집값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쫓아 올라가서 이장님 나 때문에 집값 올랐으니까 이 오른 거 다 걷어서 가져오세요 할 거 아닙니까? 이장님이 별 희한한 놈 다 보겠나? 다 보겠네. 이놈아 누가 너보고 거기다 가진 차리라고 했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청 직원이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요 이 정의 외부과는 잘 보면요 어떤 사람의 행위가 결국은요 주변 공공 다수한테 이익을 준 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로 같은 거 원래 누가 깔아야 돼요? 정부나 국가나 시사직 깔이하는 거 아닙니까? 녹지원 같은 것도 시청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대신해 준 거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 생산자를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한테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못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 이익을 준 자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암기하시라고 했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대가를 받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럼 대가를 받고 가든 차렸다면 가든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겠죠. 그리고 고기도 더 많이 팔겠죠. 이게 바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크게 이득 보고 손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비용 곡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든 차이인데 100원 들어갔다고 치자. 얼마 들어갔다고요? 100원 들어갔는데 원래는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20원 대가를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비용은 100원 들어갔지만 20원을 까니까 실제 생산비는 80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지 않나요? 이게 바람직한 생산비가 되는 겁니다. 80원이. 그러니까 자 이렇게 대가를 받았다면 생산비가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비용이 이만큼 더 나갔죠. 사적 비용 더 나갔죠. 그래서 결국 이 차이만큼을요 이 대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단위당 이만큼 정도씩을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굳이 쓰자면 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만큼 차이만큼을요 대가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요만큼 정도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아니면요 조세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는요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효과를 얘기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효과가 발생해 와네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다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막 피고 있다. 그러면 자 이거 남한테 상당히 피해를 줘 안 줘요? 주는 거죠. 그럼 그에 따른 보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그 뭐라고요? 외부 효과를 하는 겁니다. 외부 불경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편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적 편익과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보니까 누군가는 크게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편익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럼 얘는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사회 전체적인 소비와 관련돼서는요. 자 이거 나중에 암기하라고 했죠. 그냥 따지면 안 돼요. 사회적 편익과 자 사적 편익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크다고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다. 이걸요 휨피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휨피. 그러니까 우리 제발 우리 앞마당에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호수공원이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뭐라고요? 휨피 현상이라는 겁니다. 프론트라는 게 앞이라는 뜻입니다. 야드는요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not in my backyard다. 백이라는 게 뒤라는 얘기입니다. 야드는요 마당이다. 우리 절대 우리 뒷마당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성주 사과 많이 나는 동네가 성주 아닙니까?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적극 반대했죠.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상도 못 받으면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시설은 유치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이기주의를 뭐라고 한다고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따지면서 그 답을 하면요 더 답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여기까지는 다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냐? 이렇게 다시 울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자, 얘는 뭐 그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 10년 동안 한 번 지문에 끼어든 적이 있고, 얘와 얘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뭐냐면 자, 정소부대다. 무슨 부대라고요? 정소부대다. 자, 정의 외부 효과는요 과소 생산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어떻다고요? 과대 생산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요 정말러의 피분이 정말러의 뭐라고요? 피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말러의 뭐라고요? 피분이. 자, 정의 외부 효과는 무슨 현상이라고요? 휨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님비 현상. 정말러의 뭐라고요? 피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굳이 뭐 모의고사 같은 데 가끔 나오기 때문에 뭐 안 하기도 그렇고. 자, 요거는요 정사편 있습니다. 무슨 편이라고요? 정사편. 자, 19세 이상 영화 보면 정사편 있어 없어요? 여기 미성년자 있네요. 미성년자 있어서 얘기가 그러는데, 자, 그래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다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가끔 이제 어쩌다 영화 같은 거 좀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싸구려 영화 있잖아요.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해 여름이라는 영화 봤나요? 그해 여름 이병헌 나오고 수혜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2006년도까지 개봉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평점을 보니까요 한 500명 뭐 이상이 막 대답했는데 9.3인가 나와 있더라고 평점이. 와, 이게 한국 영화 왜 이렇게 평점이 높나 해서 그걸 제가 딱 다운받아서 받아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런 영화 안 보는데 저는 뭐 역사물 이런 거나 좋아하지 그런 잘 안 좋아하는데 그 멜로 있잖아, 멜로 이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제가 2번이나 울 뻔했습니다. 그거 진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세요. 괜찮더라고. 영화 아주 잘 됐던데. 그죠? 진짜입니다. 그 원래 제가 이병헌 그 아이가 이렇게 여자는 너무 밝히고 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저보다는 안 밟히지만 어쨌거나 별로 처음에 그런 애 별로 안 좋아하고 괜찮은데 이게 연기는 무지 잘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기가 막히게 막 울 뻔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우는데.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보세요. 예, 제가 거기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거 괜찮더라고요, 영화. 자,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그거는 12세 이상입니다. 영화라고요? 12세. 근데 요거는 19세 이상 영화. 정사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느끼한의 남자 이름이 부삽입니다. 부삽이. 정사편에 나오는 느끼한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삽이다. 항상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뭘 강조한다고요? 사회 전체적인 측면.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는 크다. 딱 기억하세요. 사회적 편익이,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는 크다. 딱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자, 요거 딱 중심 잡으면요 비용은 거꾸로 해주면 돼요. 비용은 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는 작다. 이렇게 거꾸로 해주면 돼요. 딱 중심 잡았죠? 얘는요 부삽이 와갖고
부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자, 사회적 비용이, 자, 사회 전체적인 바람직한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비용보다는 크다. 그러면 편익은 거꾸로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뭐보다 작다고요? 사적 편익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딱 중심 딱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자, 정사편 뭐라고요? 부사합의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 코스의 정리라고 있어 없어요? 자, 지금 요거 특히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자, 이 나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인데 코스라는 사람은요, 정부가 굳이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나서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은요, 깨끗한 환경에서 그 생활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경에 대한 재산권에 침해를 준다면 반드시 보장해주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주택가가 한복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연탄공장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 안 줘요? 그죠? 그러면 환경에 대한 재산권에 침해를 준 거죠. 그럼 반드시 보상해 주도록 법령으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법령으로 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도 너 때문에 피해봤다고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다른 병 때문에 이미 병이 걸린 사람도 너 때문에 병 걸렸다고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상할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를 보상할 건가, 이런 것만 명확히 법령으로 정한다면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부는요, 관리 감독만, 법 제도만 잘 정하고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코스의 정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오른쪽에 정부 실패라고 해서, 자,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더니 저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뭐 아주 뭐 불완전한 뭐 지식과 정보라든가 이걸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사회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비민주적 행태라든가, 아니면 뭐 떡값이라든가 로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좀 한몫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오른쪽에 맨 위에 9번 볼게요. 9번. 외부 효과란 찾으셨나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라든가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있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되셨죠? 처음부터 의도했더라면 경찰서 신고해서 해결하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애매모호하니까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부동산의 부동성과 인접성이 외부 효과와 관련돼 있죠. 자, 보세요. 자, 아까 이 양식업자가 피해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식업의 그 시설을 들고서 다른 데 옮기면 피해 봐 안 봐요? 안 보죠.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11번 볼게요.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대가를 만약에 받았다면 적정하게 생산될 것이나 대가를 못 받은 채 생산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된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과소 생산된다. 부의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는요,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3번 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요, 핀피 현상이 발생한다.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분이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매연을 배출한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안 줘요? 줄 수 있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맞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이라든가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는 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겠죠. 그 얘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16번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는요,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다 생산된다. 자, 보세요. 자, 청소 뭐라고요? 부되다. 외부 불경제는 어떻게 생산된다고요? 과대 생산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시키거나 폐수 방지설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요 지역지구제 등의 토지용 규제 있죠. 자,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조세를 부과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입힌 자들한테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폐수 방지설을 아예 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든가 지역지구제 같은 규제 같은 거 있죠. 요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것만 다 하시면 돼요. 청소부대다. 정사편 어쩌고요? 부사비. 마지막으로요. 정말 너의 피부니.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장 실패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를 감면하거나 이걸요. 정부 정책 수단이다 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정부 정책 수단들을 얘기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뭘 공부한 거예요?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알아봤죠. 네, 그래서 맨 먼저 시장 실패를 해결하겠다. 두 번째는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이걸 정책 수단이다 해줍니다. 자, 정책 수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자, 맨 아래입니다. 83페이지 맨 아래에 부동산 정책의 개입 수단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에 아마 24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40페이지 적으셨나요? 네. 자, 외부 효과는 어디에 있어요?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왼쪽에 82페이지 맨 위에 외부 효과는 238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부동산 정책의 개입 수단은요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정책 수단 자주 물어보니까 이것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먼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이용 과정에서 얘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얘는요 부동산 이용,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속하고 제한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럴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개입하는 걸 뭐라고요? 이용 과정에서 규제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지구제라든가 이런 데는 연탄공사 나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축 규제에 건물을 지을 때는요 그 평당 철근을 뭐 10개 이상 넣어라 뭐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요 토지거래 허가제에 토지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으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종 인허가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용 과정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시장의 불신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교량 이런 것들을요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뭐하러 내 돈으로 도로를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장 기능이 맡겼더니.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직접 땅을 구입해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재개발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아파트 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답을 하고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예들을 볼게요. 얘는요 공공투자 사업이다. 공공이 직접 돈을 투자해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토지은행제도, 이걸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 다시 할 겁니다. 토지비축제도. 그 다음에 토지공영개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따 할 건데 이거는요 수용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용방식.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요 환지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지방식. 그리고 요 네 가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있죠. 요거를 직접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물어본다면 얘는요 임대료를 이거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 분양가를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일종의 뭐 이용상 규제하는 건데 자, 이거를 부동산 학자들은요 이거를 직접적 개입적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은요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가격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어요. 다만 만에 하나 물어본다면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직접적 개입적이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암기하세요. 그냥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니면 따지기 싫으면 이거 무시하든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랑은요 시험 문제 나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이거 빼놓고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직접적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사이에 간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요것만 좀 해결하면 돼요. 간접적 개입이다. 요거는요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로 사이드에서 조세나 금융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요 반드시 세금을 왕창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대출 안 해주겠다, 이렇게 개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요 간접적 개입이라 하는데, 요건 네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문제풀이 하는 데는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네 가지만 하시면 돼요. 네 가지만. 자,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더라. 요 네 가지.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하더라. 요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맨 먼저 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얘는요 조세수단. 얘는 뭐라고요? 금융수단. 얘는요 부담금. 요 네 가지 있죠? 딱 기억하시면 돼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한다.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문제풀이하는 이상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한번 통해서 확인할게요. 83페이지 오른쪽에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오른쪽에 1번.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요 정부의 간접적 개입이다. 금융 있죠? 금융. 간접적 개입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라든가 보조금 제도는요 정부의 간접적 개입이다. 부담금 제도라든가 보조금은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이다.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요거는요 금융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 수단이라고요? 금융수단.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요 조세수단이죠. 조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요 세 가지는요 간접적 시장 개입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비축제도, 이걸 다른 말로 토지은행제도로 하는데, 요거는 미리미리 땅을 구입해 놓겠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직접적인 개입 수단입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해줘야 돼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요런 거를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 수단을요 다른 형태로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형태. 어떤 형태냐면 지금부터 다른 형태, 세 가지 형태로. 자,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주택 정책. 그리고요 조세 정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자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자 84페이지 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토지 정책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토지 정책은요 자 맨 먼저 가장 중요한 정책이 지역지구제입니다. 거기 찾으셨나요? 지역지구제는요 우리 교재 244페이지 있을 겁니다. 244페이지. 그리고 한 장, 두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87페이지에 보시니까 개발이익환수제도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248페이지. 한 장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시면 딱 중간에 직접적 개입 방법 있어 없어요? 여기에는요 이거는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250. 요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요거는 간혹가다 공법에 있는 규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2차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그 상대적으로 뭐 도움이 됩니다. 더 도움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1차만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거라도 기억하시고 가시면 뭐 풀이하는 데는 뭐 큰 아주 지장은 없습니다. 자, 먼저 자, 이 토지 정책을 수행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가에 연탄공장이 있으니까 너 연탄공장 나가라 그랬더니 연탄공장 사장이 한다는 얘기가 싫은데요. 그래서 있어 없어요?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맨 처음 게 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도로를 깔려고 했더니 여기는 땅 주인이 땅 좀 팔으라 하겠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싫은데요. 그래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깔 수 있어 없어요? 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토지 정책을 수행하려는 어떤 명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결국은요 공공이 시장 개입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 122조에 보면요 국가는
국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때로는 제한을 가하거나 각종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공법 공부해야 하네요. 부동산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자 한 법률들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요 토지 공개념해 줍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뭐라고요?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국토를 자 그 지역마다마다 자 이런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여기는요 건축물의 종류도 이런 걸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건축물의 아니면 규모 같은 거 다 규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용도 지역지구제라는데 예컨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위쪽은 돼지 같은 놈이 하나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게 요 아래쪽을 볼게요. 아래쪽을 보면 이러한 지역은 뭐라고요? 도시지역이다.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러한 지역은요 뭐 이거는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네요. 이러한 지역은요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지역은요 뭐 관리지역이다 다 정하는 겁니다. 전 국토를. 자, 이런 식으로 그 정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크게 정하는 겁니다. 가장 크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걸 점점 세분화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점점 쪼개서 이러한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도시라 하더라도 저쪽에 뭐 호평 IC 같은 데 보면 산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이런 데가 이제 뭐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지역도 이렇게 점점 세분화하는 겁니다. 관리지역은요 앞으로 이런 지역으로 편입은 예상되는데 지금 당장은요 주변 토지 이용 여건상 확정하기는 곤란한 땅 같은 거 있죠. 이걸 관리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쪼개서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걸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겁니다.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걸요 생산관리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 땅을요 보전관리지역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또다시 점점 또 세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또 세분화할게요. 주거지역이 하더라도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일반 주거지역 또 뭐라고요? 준주거지역 이렇게 막 정합니다. 또 세분화합니다. 이거는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얘는요 이종 전용 주거지역, 이거는요 1종, 2종, 3종 이렇게 합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주로 이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요 얘는 저층, 중층, 뭐라고요? 중고층 이런 중심의 편리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은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상업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용도 지역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중첩해서 지정하면 안 돼요.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반 주거지역 겸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 이 지역마다마다 때로는요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면 무슨 경관지구다 이렇게, 아니면요 방화지구다, 아니면요 취락지구다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걸 지구제라는데 이거는요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뭐해서 가능하다고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여기요 경관지구 겸 방화지구 중복돼 있어 안 됐어요? 이렇게 지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통해서 뭘 또 정하여 규모도, 건축물의 규모도 다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공부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자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은 여기 정도까지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학계론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일단은요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실시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이런 거 왜 실시하고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냐 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 볼게요. 여기 주택가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연탄공장 쫙 탈이니까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줘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연탄재 같은 거 날리기도 하고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집값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면요 그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이 연탄 공장 돌아가는 소리 시끄러 안 시끄러요? 시끄럽죠. 컬컬대고. 그리고 아침에 흰색 메리하우스 널었는데 밤에 뭘로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 남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네. 그래도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대표적인 시장 실패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누구는 가만 놔두니까 누구는 가만히 있다 손해보고 얘네들 이득 보는 거죠. 보상도 안 하니까. 맞지 않나요? 대표적인 뭐라고요? 시장 실패 아닙니까?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까 화학공장이 밑에 양시업자 표현인데 피 입힌 거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겠다. 전용 뭐라고요? 주거지역으로 정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자 오늘부터 이렇게 박스가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만 잘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딱 두 칸 딱 한 다음에 요거는요 단기적 효과, 얘는요 장기적 효과 나눠볼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요 연탄공장 전용 주거로 정했다는 얘기는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아니면 나갈 예정 아닙니까? 나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아주 쾌적해지거나 쾌적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쾌적해졌거나 쾌적해질 예정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동네에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뭐 제거되거나 감소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거나 바뀔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고 싶겠네요. 그럼 이 동네에 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자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은요 잠만 자고 일어나니까 가격이 팍팍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는 아니죠. 그잖아요. 일종의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일종의 초과이윤을 가져간다 해줍니다. 얘들이 뭘 가져간다고요? 초과이윤을 아니면 초과이익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초과이윤을 가져간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을 할 건데 요 초과이윤을 뭐라고 하냐면 누가 가져가냐면 이걸요 기존의 공급자가 가져간다. 기존에 뭐 가져간다고요? 공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하면 이 말이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기존의 공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요 초과인을요 사전적 독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독점 이렇게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요? 사전적 독점해줘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원 배분이 아주 연탄공장 나가라고 하니까 공장들끼리 주택은요 주택끼리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시장 실패도 해결되면서 아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자 보세요. 결정적인 문제점은 어쨌거나 지역주제는요 큰 틀에서 본다면 어떤 지역은 개발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보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어떤 공업적으로 묶어놓기도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요 주거지로 묶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손해볼 수 있고 어떤 이익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아니 저 제도가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어떤 지역은 개발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보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요 어떤 지역은 이득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 간의 형평성이 문제됩니다. 다시 할게요. 누구는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자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적으로 묶었다 치자. 그러면 여기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는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누구는요 손해보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 어쨌거나 지역지구제 자체가 어떤 지역은 개발해야 되고 어떤 보존해야 되죠. 어떤 공업지역 묶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누구는 손해보게 할 수 있고 누구는 뭐라고요?
이득 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해서 끝난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니까 옛날이야 지금이라 생산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안 팔려고요? 팔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요?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자, 타 공급자들, 다른 건설사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시장에 진입한다 입니다. 뭘 한다고요? 진입해서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요? 걸린다. 그래서 시장에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걸 뭐라고요? 장기라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막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가 막 잔뜩 지어지면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면요, 가격은 떨어져요. 항상 마늘량이 많아지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아파트 지어내나 볼게요. 그러면 아파트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는데 어쨌거나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지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때까지, 알겠죠? 기존의 초과한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아파트 지어내려고 할 겁니다. 결국은요, 초과한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어내죠. 자, 이게 바로 장기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기억하라고요? 요 정도. 근데 어디까지 가격이 하락하냐, 이게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자, 이 또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물어보지 말라는 법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도 그렇고. 근데 얘는 암기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래도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요대로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암기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비용 불변 산업의 경우는요, 비용 불변 산업은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도 공급이 증가합니다. 어떤 가격이라고요? 원래.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만 공급이 증가합니다. 원래보다라고요? 높은. 근데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도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도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너 따지기 싫다 그러면 요거는 암기하기 쉽죠? 불변은 원래, 증가는 높은 가격, 감소는 낮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쉽겠네요. 암기하기 쉽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자,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Q0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을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니까, 자, 아주 쾌적한 동네 밖에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단기적으로, 자,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이 막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렇게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초과한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이거를요, 사전적 독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독점이라고요? 사전적 독점이다. 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 끝난 겁니다.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오르니까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안 팔려고요? 팔려고 하는데 이건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단기적 효과입니다. 야, 우리 수요 공비론 할 때 공부했나 기억나시네 모르겠는데, 만약에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선 자체가 오른쪽에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다른 그런 똑같은 논리로 이 동네에 매도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건설업자가 많아지기만 그만큼 아파트만 지어 팔려고 하죠. 그럼 이때는요, 공급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뭐가 움직인다고요? 공급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자, 장기적으로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 팔려고 하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증가는 오른쪽 가는 거 아닙니까? 증가하게 되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어디까지요?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지어내려고 하죠. 요 일구는 여기까지 들어올다, 여기 들어오겠죠. 맞죠? 여기까지 들어온 게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옛날에야 지금이나 건축비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으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땅도 안 필요해? 땅도 필요한데 땅 가격, 아파트 가격만 올랐나요? 땅 가격도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이 동네 땅 가격도 올랐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생산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 가격을 받아서는 손해가 아닌 얘기죠? 옛날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손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증가하다 멈추게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비용 증가 산업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 지역에 삼성 레미안이 땅을 다 구입해서 아파트 500동을 짓는다 치자. 몇 동 짓는다고요? 아파트 500동 짓는다. 그러면 건축 자재를 대량 구입해요?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하는 바람에 땅 가격은 이만큼 올랐는데 건축 자재를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량 구입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렇게 상쇄되면서 오히려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뭐 흔치는 않지만 그래서 이때는요, 이런 걸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가격을 받아서도 이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지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지어졌죠. 이건 비용 감소 산업이 되는 겁니다.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도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거 이해하기 힘들면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요것만 만에 하나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요, 무조건 공급은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증가하되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 비용 불변 산업은요, 원래 가격.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 낮은 가격.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지역지구제의 장단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85페이지 딱 중간에 장단점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장점은요, 어쨌거나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거죠. 맞는 게 아니라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집적 이익이 증대한다. 자, 주택은요, 주택들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있어야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집적 이익이 증대된다 입니다. 단점도 만만치 않은데 용도적 배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지역을 상업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묶어놓으려고 했더니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가만있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현실적 토지용의 대처가 아주 곤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지역에만 사전적 독점을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역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돼야 한대요. 될 수 있죠. 그래요. 자, 단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결국은 우리 시대에 개발과 보존을 철저히 해서 구분해서 관리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개발과 보존을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한다면 후손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시대에 개발만 다 하게 되면 후손들이 쓸 땅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대하고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해요? 형평성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손들 잘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세대 간의 형평성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획일적 규제로 지역 특성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다 공업적으로 묶어놓으려고 했더니 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막 항의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럼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안 봐주고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어떤 지도책을 딱 펼쳐놓은 다음에 뚝뚝 잘라서 그냥 주거지역 상업지역 막 정할 수 있죠. 이렇게 획일적 규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84페이지 1번 볼게요. 자, 용도 지역주제 찾으셨나요? 용도 지역주제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구는요, 용도 지역의 제한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데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저 왼쪽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제는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죠. 다만 지구제는 뭐 가능하다고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지역지구제를 통하여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종류라든가 규모 등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거 위주로 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문제를 좀 추가로 풀으면 돼요. 자, 요 정도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